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드디어 최종 체크 함수 2편이네요. 6강입니다. 마지막 강의죠. 제한 시간 20분 줄게. 미리 다 풀어봅니다. 오늘 6강으로 이제 모든 강의가 다 끝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이것을 부분만,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반드시 다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암기가 잘 될 겁니다. 자, 20분 동안 트라이 합니다. 실시. 자, 답을 공개할까요? 1번은 무슨 이야기죠?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내가 5강에서 이야기 좀 했던 거죠. 2번은 무슨 말이에요? x는 a 주기인 함수죠. a 주기인 함수. 주기가 a가 되는 함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fx 이꼬르 fx 더하기 a 이래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x 더하기 a라고 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과 4번도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 같은 겁니다. 무슨 말? x는 a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x자리에 a-x를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x자리에 똑같이. 그럼 뒤에 4번식이 나와요. 그럼 x는 a 대칭입니다. 지금 여기서 1번에서 한 13가지 정도의 함수들을 12가지인가요? 12가지 정도의 함수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 2개 정도 섞여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어느 것인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 2가지 조건을 주고 문제가 출발되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러한 성질들을 알고 풀어야지 풀 수 있습니다. 5번은 무슨 말이죠? 증가함수라는 뜻이죠. 왜 그래요? 산술 기하에 의해서 앞에 것이 뒤에 것보다 큰데 큰 걸 집어넣었을 때 더 커집니다. 증가라는 뜻이죠. 요거는 감소라는 뜻이에요. 큰 걸 집어넣었을 때 작아졌으니까. 그리고 7번은요. 요거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요런 그래프다 이 말이죠. 요거는 위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예요. 요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9번에 FA 이꼬르 FB이면 A는 B와 같다. 무슨 말이죠? 그래요. 1대1 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1대1 함수. 그리고 10번에 1번 성질을 만족하는 거 기억이에요. 이거는 일일이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요. 2번에 디귿이고요. 3번에 니은이네요. 자, 2번에 y는 fx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될 때 f(f) 이꼬르 x를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 몇 개죠? 4개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fx 이꼬르 gx 요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a 범위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죠. 그리고 4번에 역함수가 존재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a라는 게 마이너스 1도 나오고 4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4만 됩니다. 1은 절대로 아니죠. 4만 돼요. 5번에는 m 범위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것이 되겠네요. 자, 다 맞았나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채점은 이렇게 하고요. 조금 다른 프린트로 강의는 할게요. 자, 계속해서 해설 강의 들어갈게요. 조금 형식이 달라졌죠? 내용은 똑같습니다. 단지 해설을 좀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좀 다른 형태로 좀 바꿨어요. 내용은 똑같고요. 아까 1번은 원점 대칭이라는 거 이야기했죠? 다른 말로 기함수이기도 하고요. 자, 2번은 무슨 말일까요? A가 주기인 함수입니다. 여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말해 볼게요. 이 지금 식은 fx 이꼬르 fx 더하기 a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x자리에 x 플러스 a를 대입을 해보면은 요 아래쪽 식이 나와요. 무슨 말? fx하고 fx 더하기 a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x를 대입을 하나 a 뒤에
있는 x 플러스 a 값을 대입하나 같다는 이야기잖아. x자리 1을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그럼 뭐가 성립을 하는가? 아마 f1이 f1 더하기 a 대입했을 때의 값하고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주기가 a라는 이야기지. a 뒤에 같은 값이 항상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a가 주기인 함수고요. 3번과 4번 요 같은 이야기고요. x는 a 대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3번과 4번이 다르게 보이는데요. 같은 식이에요, 사실. x자리에 a-x를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나요? x자리에 a-x를 대입을 하면 앞에 거는 fa-x가 되고요. 뒤에 거는 2a 빼기 x a 더하기 x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뒤에 식이요. a 플러스 x가 돼서 요 4번식이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x는 a 대칭이에요. 자,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할까요? 우리가 y는 fx라는 것이요. x는 a 대칭을 해서 이동하면 식이 뭐가 된댔어요? y는 f2a-x가 된다고 그랬어. a 대칭일 때 요 식으로 옮겨간다는 거 앞에 강의에서 했죠. 다시 말해서 요거하고 요것이 같다는 이야기는 x는 a 대칭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을 보면요. 이건 산술기하에서 많이 봤던 거죠.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양수일 때요. 산술기하죠. 그러면 요 값이 요 값보다 더 큰 거예요. 크고 작은 거예요. 뭐 크거나 같다 해도 되고요. 근데 큰 걸 대입했을 때 전체적으로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는가 아마 증가함수라는 이야기예요. 증가함수. 그러면 요것이 더 크고 요것이 작은 것인데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게 더 크거나 같아졌다. 무슨 말? 감소하는 그래프죠. 감소하는 그래프일 때 x1, x2를 이렇다고 할까요? x2가 더 큰데도 f값은 x2가 작아졌어요. 그렇지 않니? 여기가 fx2가 되고요. 요 위에가 fx1이 돼요. 그러니까 더 큰 걸 집어넣었을 때 작은 값이 됐다. 이거는 감소함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요. 이건 오른쪽으로 건너가서 좀 설명을 합시다. 자, 7번을 한번 볼까요? 7번에 f2a 더하기 b라는 것이요. 2분의 fa 더하기 fb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 했어요. 이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한번 그리고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것이 y는 fx라고 했을 때 여기가 fa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fb가 되겠네요. fb가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가 있네요. fb.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값이 뭔가 하면 fa와 fb의 중간 지점을 말해요. 이 중간 지점이 2분의 fa 더하기 fb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뭐가 있죠? 중점이 2분의 a 더하기 b죠? 그럼 그것을 함수에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값이요. 여기에 f 2분의 a 더하기 b입니다. 다시 말해서 f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것이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요거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예요. 같은 거 한번 더 해봅시다. 8번 f 2분의 a 더하기 b라는 것이 2분의 fa 더하기 fb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위로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fa고요. 여기가 fb지 않니?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지점이 지금 2분의 fa 더하기 fb예요. 그리고 a와 b의 중점이 아마 이쯤 있을 것인데 그것의 함수값은 어디에 존재한다?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f 2분의 a 더하기 b는 여 위에 존재합니다.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인데요. 그래서 요것이 이거보다 더 커진다면 위로 볼록한 그래프다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5, 6, 7, 8번이 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5번 조건하고 7번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그 그림을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5번 조건이 주어졌다면 증가함수고요. 7번 조건이 주어졌다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증가함수고 아래로 볼록하니까 5번, 7번 조건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러한 함수라는 이야기예요. 아래로 볼록하면서 증가하는 함수. 그러면 6번과 8번 조건이 주어졌다면요.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감수함수이고 어때요? 위로 볼록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형태가 되는가?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알고 푸는 거하고 모르고 푸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한번 볼까요? 9번을 한번 보면 요거는 FA 이꼬르 FB와 같으면 A는 B다. 이건 무슨 말? A와 B가 서로 다르면 FA 이꼬르 FB하고 서로 다르다. 무슨 말? 1대1 함수란 이야기죠. 남간자리 안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자, 10번을 한번 봅시다. FA 이꼬르 FA 더하기 FB. 요거 만족하는 것은 뭘까요? 기억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일일이 세 개를 다 대입을 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기억에서는 KB의 A 더하기 B가 되지 않니? FA는요, KA가 되고요. FB는 KB가 돼서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이거하고 같다. 기억이 만족시킵니다. 2번에 FA 더하기 B 이꼬르 FA, FB. 뭐 이런 이것을 다 대입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FA 더하기 B는 K의 A 더하기 B승을 말하고요. FA는 K의 A승. 그리고 FB는 K의 B승이에요. 곱해주면 왼쪽하고 성립합니다. 디귿일 때 만족해요. 3번에 이것을 만족을 하는 것은 X의 AB승은요. X의 A승 곱하기 X의 A승 곱하기 X의 AB승 X의 A승 곱하기 X의 B승 이렇게 만족이 되는데요. 이게 잘못 썼네요. sorry. FAB는요. AB의 X승이죠. 쓰다 보니 잘못 적었네. 그리고 X자리에 대입을 해야 되니까 A의 X승 곱하기 B의 X승. 뭐 이건 지수법칙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니은 조건이 맞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두 함수 fx 그래프가 아래와 같을 때 했는데 이건 좀 설명할 게 많아요. 자, fx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렇게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y는 fx가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2, 0이네요. 그랬을 때 FOF 이꼬르 X 요걸 만족을 하는 거. 그럼 FOF 요거부터 그림을 그리면요. 먼저 요령을 이야기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면 FOF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산이 두 개 나옵니다. 외우세요. 만약에 FOF 이렇게 되면요. 산이 4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라면 이렇게 가요. 그럼 만약에 FOF 함수가 4번 합성이 됐다면 이때는 산이 몇 개 나와요? 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되죠. 8개 그려놓고. 지금 이것이 구하라 하는 것이 y는 FOFX라는 거하고 y는 x 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FOF는 그려놨고요. 여기서 y는 x 그래프를 그림을 그릴까요? y는 x 그리면 이렇게 가겠네요. 그쵸? 여기 y는 x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가 답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만약에 FOF x 이꼬르 x 이렇게 된다면요. 산이 몇 개 나올까요?
산이 8개 나옵니다. 이 뭐 너무 복잡해서 그리지 못하겠네요. 산이 2개일 때 4교점을 갖고요. 산이 4개일 때 몇 개의 교점을 가질까요? y는 x하고 연결을 해주면 보다시피 8개의 교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몇 개의 교점이 나와요? f가 4번 합성이 됐잖아요.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네. 4번 합성이 됐기 때문에 산이 8개가 나옵니다. 그럼 교점 수는 16개가 돼요. 자, 이것이 어떻게도 주어질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V자 형태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고맙게 이런 식으로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fx라면요. f 2개 합성이 되면 V자가 몇 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f 요거 3개가 합성되면 V자가 몇 개 나와요? 4개 나옵니다. 이렇게요. 0에서 여기 2까지. 그래서 y는 x 교점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만약에 f 합성이 4개 되면 V자가 8개가 나와요. 자, 이렇게만 착하게 나와주면 땡큐인데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자, 여기에 조금 더 발전적인 문제를 한번 다뤄볼게요. 2번인데요. fx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만 주어지고 합성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금방 했던 것처럼 풀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오거든요. fx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fx가 이렇게 올라가서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입니다. 위의 값도 3이고요. 이 지점이 2분의 3. 요것을 fx라고 하고요. gx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보자. 여기가 3, 여기가 3, 여기는 1, 여기는 2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걸 gx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gofx 요 함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그릴까요? 이 두 개의 그래프 합성을 어떻게 하죠?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걸 해설해 놓은 것을 보면 뭐 이런 경우 저런 경우 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이동이 쉬워요? 식이동이 쉬워요? 점이동이 쉽죠. 식이동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점이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물론 간단하지는 않아요.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식이동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여기서 요거는 gfx인데요. 지금 여기서 fx가 이 꼭지점들이 되지 않니? 꼭지점. 언제 꼭지점들이 되고 있나요? fx가 x가 0일 때, x가 2분의 3일 때, x가 3일 때 꼭지점들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꼭지점들은 나중에 이동해서도 꼭지점이 됩니다. 그럼 x가 0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g0를 통해서 g0는 보다시피 0입니다. 그리고 2분의 3을 집어넣어주면 f 2분의 3인데요. f 2분의 3은 보다시피 3이네요. g3은 3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x가 3일 때 gf3을 해주면 f3은 보다시피 0입니다. 그래서 0이라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GOF를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0,0, 2분의 3,3이 되고요. 그리고 3,0을 만족을 합니다. 이 세 개의 점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만 연결을 하면 답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g 함수도 역시 달라집니다. 1을 기준으로 해서 함수 자체가 달라져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2x라는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 위의 그래프는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돼요. 2분의 3인가요? 2분의 3.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fx, 속의 이 fx, 요 값이요. 지금 얼마를 기준으로 달라졌다고? 요 값이 1이 될 때를 기준으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fx가 1이 되는 x를 찾습니다. fx가 1이라는 값이 되려고 하면은요. 요쯤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5쯤 되겠네요.
그래서 x가 2분의 1일 때, x가 2분의 5일 때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봐야 돼요. 그럼 이것은 gf 2분의 1을 거쳐서요. f 2분의 1은 보다시피 1이 되고요. g1에서 2라는 값이 나옵니다. 2분의 5, gf 2분의 5예요. 그러면 f 2분의 5는 보다시피 1이었어요. 그래서 2라는 값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0,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3 요것들이 특징적인 값이에요. 요 빨간 fx가 1 되는 점을 기준으로 이 두 개의 곡지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일 때 2, 2일 때 2분의 5네요. 2분의 5일 때 2라는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생긴 오각형이 답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이렇게 푸는 게 사실 제일 쉽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식이동 시키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는 G와 F 두 개의 변환이었는데요. 만약에 3개짜리 변환 이런 것 나오면 아예 손을 못 씁니다. 3개짜리 변환은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이런 타입으로는. 근데 여기 산 모양이나 V자 모양은 3개, 4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형태가 단순하게 바뀌니까요. 이 방법도 알아야 되고 이 방법도 알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3번으로 들어갑니다. fx 이꼴 4분의 x제곱 더하기 a라는 것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어요. 요거의 역함수 f 역함수를 쥐려고 할 때 fx 이꼴 gx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건 요번에 틀림없이 시험 나올 거예요. 첫째, 역함수 성립 조건이에요. 역함수 성립 조건은요,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됩니다.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할 때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뭐죠? 첫째,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1대1 함수라 해야 됩니다. 만약에 1번 조건이 틀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치역과 공력이 다른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가 1, 2, 3이고요. 여기가 A, B, C, D였다고 칩시다. 그럼 1, 2, 3이 이렇게 대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인데 X에서 Y에로의 함수는 가능합니다. 근데 Y에서 X에로의 함수, 다시 말해서 이것이 F라면 이건 역함수인데요. 역함수는 불가능하지. 존재 불능입니다. 왜? D가 갈 곳이 없잖아. 그래서 치역과 공력이 다르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1대1 함수가 아니면 어떨까요? 1대1 함수가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보면 여기가 1, 2, 3이고 여기가 A, B였다고 치시죠. 1과 2가 모두 A로 대응되고 3이 B로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X에서 Y로의 함수 가능합니다. 함수 돼요. 그러나 역함수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F함수는 같은 곳으로 가도 상관없지만 Y에서 B에로, Y에서 X에로의 함수, 역함수는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A가 두 군데로 가니까. 이것은 불가능하죠. 함수 조건이 위배됩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력이 달랐더니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었고요. 1대1 함수가 아닐 때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는 성립하려면 1대1 대응이라 해야 돼요. 치역과 공력이 같아야 되고 1대1 함수라 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구하라고 한 것은 fx와 gx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주어져 있는데 원래의 함수와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역함수를 구해서 대입을 해야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역함수 구해서 푸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fx와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지금 여기서는 이게 g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은가 하면 fx 이꼴 x라고 놓고 풀면 좋습니다. 물론 이것도 깊이 있게 한 3학년 문제쯤 되면
이게 또 이해하기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요번 모의고사 3학년 모의고사가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게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1학년들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fx가 이렇게 가는 함수였다고 치죠. 그러면 이거는 역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y는 x 대칭이지 않니? 그래서 이렇게 갈 거예요, 역함수가. 그럼 봅시다. fx와 역함수와의 교점은 뭐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fx와 y는 x와의 교점하고 같다는 게 보이나요? 그렇죠. 여기 그 교점이에요. fx 역함수와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fx가 y는 x와의 교점을 구하려고 합시다. 그렇게 풀어야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이 문제는요, fx가 지금 4분의 x제곱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역함수의 교점이니까 x라고 했죠.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 지금 조건에서 x가 0 이상이다 이 말이 주어진 게 보이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괜히 주어졌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fx라는 것은 2차 함수고 꼭지점을 0,a로 가지는 2차 함수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역함수가 가능할까요? y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함수가 안 돼요. 그러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부분이 없잖아. 요거만 남아있어요. 오른쪽 요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1대1이 가능합니다. 정의역과 공역 설정하기에 따라서 요거는 역함수가 가능해요. 요까지 있었다면 역함수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 x가 0 이상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말이죠. 양변에 4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a 이꼴 0예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됩니다. 뭐 0 포함해서요. 서로 다른 두 양근 또는 0 또는 양근을 가져야 돼요. 0 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음근은 가지면 안 돼요. 0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하면 판별식 D요. 4분의 D 요걸 해주면 4-4a가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a가 1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양근이니까요. 물론 0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요것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 가지고 4가 돼서 0보다 크다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여기서 4a가 됩니다. 0을 포함할 수 있으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a가 0 이상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요, a는 0 이상 1 미만이라는 게 답이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4번으로 들어갑시다. 이것도 역함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역함수 성립 조건 뭐라고 했나요?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뭐예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은 치역과 공역이 같고요. 1대1 함수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x에서 x에로의 함수예요. 그런데 x가 뭐라고 주어졌는가 하면 x바 x는 a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fx라는 것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무슨 말하고 같다? 1대1 대응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럴 때 a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정의역이 요거거든요. 아까 전에 1대1 대응은 뭐라고 했나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정의역이라는 뜻이었고요. 이게 지금 공역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하고까지 같아야 된다? 치역까지 같아야 됩니다. 정의역, 공역, 치역이 같아야 돼요. 지금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아래로 굴러간 그래프예요. 이것이 fx 이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예요. 자, 이것이 치역 y의 범위라고 합시다. 뭐 x 범위인데요. 지금 치역이 y이긴 한데 x하고 같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역 범위가 x바 x는 a 이상 y라고 해야 되겠네. 쏘리. y바 y는 a 이상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AA가 같아야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이 다 같기 위해서요. 그러면 지금 A,A를 이 그래프 위에서 A,A를 만족하는 점이 어디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정의역도 A 이상, 치역도 A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Y는 X를 가져옵니다. Y는 X를 가져오면은요, A,A 되는 지점을 찾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을 해봅시다. 두 개를 연결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x 되는 거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제로가 되는 거.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는 거. A,A를 만족을 하는 점은 두 점이에요. 마이너스 1과 4, 이 두 점입니다. 그러나 이건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4, 4예요.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떨까요? 함수가 이쪽 영역이잖아. 함수가. 이건 1대1 대응이 안 돼요. 그쵸?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데, 이게 여기는 1대1 함수가 안 되죠? 같은 같은 Y값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다른 두 X가 대응되고 있어요. 1대1 함수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어디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4,4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구간이요. 여기부터 출발을 해야지 A,A, 다시 말해서 X가 4 이상, Y가 4 이상 구간으로서 정의역과 치역이 같아지면서 1대1 대응 조건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A는 4가 돼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하고도 좀 어렵네요. 이 문제는 몇 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힘 좀 냅시다. 5번을 보면요, x 더하기 절대값 x-1 이꼴 mx 플러스 2예요. 이것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 때 그랬어요. 그럼 y는 x 더하기 절대값 x-1, y는 mx 플러스 2 이렇게 놓습니다.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자, 일단 요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x가 1 이상일 때요, y는 2x 빼기 1이 될 거고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1이 될 거예요.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x가 1이라는 선 기준으로 해서요, x가 1이라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x가 1보다 작을 때는 y는 1이라는 이러한 선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1을 넘어섰을 때는 2x 빼기 1이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무조건 연결이 돼요. 자, 이 점이 뭐라고요? 1,1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선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m이란 미지수를 가지고 있지만 y절편 2가 분명하죠. 그러면 y절편 2를 가지는 직선으로서 이 빨간 그래프와 두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언제부터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질까? 만약에 m이란 기울기가 제로면은 몇 개의 근을 가질까요? 한 군데서만 만나요. 근데 m이 0보다 크기 시작을 하면은요, 0,2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0보다 크기 시작을 하면 두 군데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서 만나겠죠. 요 선이 이렇게 된다면 언제까지요? 계속 두 개의 실근을 가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 직선의 기울기가, 요거 기울기가요 2예요. 아까 2x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0,2를 지나는 직선으로서 기울기가 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얘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아요. 평행하니까. 그래서 여기 한 군데만 만나게 돼요. 그래서 m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것이 답이죠. 자, 1학년 과정 전체적으로 싹 정리를 했는데요, 반드시 다시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부족했던 파트, 자기가 잘 몰랐던 거, 이해가 조금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파트를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자, 시험 잘 보고요.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계속 솔빈 매스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올릴 거예요.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